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에만 투자한다는 워런 버핏, 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스웨이가 신규 상장하는 하이테크 회사에 6천억 가까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스노우플레이크. 9월 16일 상장과 동시에 120% 상승이 되었는데요. 다음날 17일에는 11%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너무 오른 것에 대한 조정인지 아니면 너무 고평가된 것인지 말이 많습니다. 밸류에이션 하기 정말 어렵다는 스노우플레이크의 가격, 과연 얼마가 맞을까요? 워런 버핏은 왜 데이터 클라우드 웨어하우스 컴퍼니라는 이해하기 힘든 회사에 투자를 했을까요? 제가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를 데이터 클라우드 웨어하우스 컴퍼니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클라우드 웨어하우스,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데이터를 임으로 생성한 가상 공간에서 처리하고 저장,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입니다. 이 사업을 이해하려면 먼저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부터 시작합니다. 기업이 보유한 막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 일명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인 DBMS는 컴퓨터 발달과 함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직 구조의 계층형 데이터 구조였습니다. 트리 구조의 항목을 만들고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그 아래로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것이었죠. 발생한 정보를 미리 구조화한 카테고리에 차곡차곡 쌓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계층적으로 정리를 해놓아서 그 항목하에서 찾는 것은 쉽지만 다른 항목을 비교하면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 설계를 새로 한 사람이 IBM에서 일했던 수학자 E.F. 코드 박사였습니다. 데이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계 대수의 원리를 이용해 저장하고 조회하면 된다는 원리를 세우고 모든 구조 기반을 만들어 발표한 게 RDBMS였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을 접하고 뛰어난 상업용 RDBMS를 만들어 시장에서 성공한 것이 IBM이 아닌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이었죠. 1980년대에 시장에 나온 오라클은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회사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오라클을 택하면서 지난 30년 넘게 군림하며 175조 원의 회사로 성장했죠.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경쟁 회사들도 나왔고 인터넷 환경으로 바뀌면서 여러 변화된 모델도 나왔지만 데이터를 처리하는 회사로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컴퓨팅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에 인터넷 서비스 영역을 덧붙이던 것에서 전면적인 클라우드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클라우드 개념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제일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구글 도큐먼트 같은 것입니다. 작성하던 문서를 놓고 컴퓨터를 그냥 닫고 나가서 다른 어느 자리에서든지 다시 그 문서를 열고 편집하며 또 다른 사람과 같이 수정,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구글 도큐멘트를 사용하면 다시는 그냥 PC 환경에 워드를 쓸 수는 없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물리적인 스토리지 공간의 데이터와 클라우드에서 활용할 데이터가 분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의 데이터 양은 전에와는 비교가 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해졌습니다. 물리적인 스토리지나 컴퓨터의 성능 향상으로 처리를 빠르게 하는 것에 한계가 생기고 데이터의 물리적인 공간을 뛰어넘어 새로운 개념의 설계가 필요한 것이었죠. 오라클에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두 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IBM에서 7년, 오라클에서 13년을 일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던 컴퓨터 공학 박사 티에리이고 다른 한 명은 오라클에서 15년을 수석 설계사로 일하던 베노이트입니다.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쿼리 실행 설계에 뛰어난 또 다른 공학 박사 마신이 합류하며 3명이 창업을 합니다. 2012년에 시작한 이 회사가 바로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그들은 저장 방식에 대한 것부터 클라우드 환경에서 최적의 데이터 처리와 유통을 위한 새로운 아키텍처를 설계했죠. 그리고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 서비스 위에서도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을 설계하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위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한 것이죠. 스노우플레이크는 스스로 ACID, Atomicity, Consistency, Isolation, Durability를 준수하는 MPP, Massively Parallel Processing, 분석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합니다. 어렵네요. 그냥 병렬 처리를 해서 매우 빠르고 안정적이다 라고 이해를 해보죠.
사용자 정의 데이터 형태를 이용해 SQL뿐만 아니라 반구조화된 데이터를 JSON 등의 형식으로 처리합니다. 오늘날에는 기계가 생성한 반구조화된 데이터가 넘쳐나고 있으므로 이처럼 SQL과 반구조화된 데이터를 함께 처리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더 어렵네요. 이 부분은 미래 환경에 좀 더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그냥 단순히 이해해 봅니다. 일단 우리는 기술을 이해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사업을 이해하는 것이니 단순화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스노우플레이크의 입장에서는 초기 시장 지배자의 위치에 올라서는 게 중요한데 1년 전 아주 안성맞춤인 CEO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플랭크 슬론먼, 25년 동안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일한 거물입니다. 직전에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서비스나우의 CEO로 있으면서 매출 $100 밀리언 달러의 회사를 IPO로 이끈 후에 $1.4 빌리언 달러 매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기업용 워크플로우 개선 소프트웨어 시장에 50%가 넘는 점유율로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한 이 사람이 2019년에 참여한 것이죠.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회사는 8번의 비공개 펀딩을 통해 2조 원의 자금을 끌어들이고 상장 준비를 합니다. 올해 2월 펀딩을 끝냈을 때 기업 가치가 13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상장 준비를 하며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스웨이가 사전 IPO에 참여를 하면서 IPO 공개 가격이 75불에서 85불 정도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기업 가치가 20조 원 넘게 책정된 것이죠. 그런데 며칠 뒤에 기업 공개를 목전에 두고 다시 최종 IPO의 가격이 120달러라고 올려서 발표를 합니다. 며칠 사이에 시총이 33조 원 정도로 바뀌었죠. 이처럼 며칠 사이에 기업 가치가 50%가 오를 수 있는지 의문을 표시하는 상황에서 IPO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 스노우플레이크 주식을 어떻게든 사겠다고 시장 가격으로 걸어놓은 상황이 IPO 신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오픈도 하기 전에 120%가 넘는 250에서 260달러로 시장에 데뷔를 하면서 시가총액 70조 원에 육박하는 회사가 되었고 소프트웨어 IPO 역사상 가장 높은 금액으로 공개를 하는 신기록을 세운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금액이라는 비판 속에 첫날부터 하락세로 마감하여 다음날은 12%나 하락했지만 3일째인 18일날은 5% 상승, 그리고 그 다음날은 다시 또 6% 하락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가격이 말이 안 된다,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비싸지만 그럴 가치가 있다, 테슬라도 1년에 8배 올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스노우플레이크의 진짜 밸류는 얼마일지 베어의 관점과 불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먼저 현재 가격은 말이 안 된다는 베어의 관점입니다. 기업 공개를 위해 SEC에 제출한 파일을 근거로 IPO 밸류에이션을 진행한 자료를 참고합니다. 스노우플레이크 매출을 2024년까지 성장률이 130%에서 40%대로 지속적으로 하락한다고 가정하고 운영 마진도 10% 정도 된다고 가정합니다. 2024년에 예상되는 예상 매출액과 이 규모로 따지면 주식 가격은 35달러에 불과합니다. 운영 마진이 10%가 아니라 23% 수준으로 올리면 80달러 정도로 오릅니다. 이 가격이면 맨 처음 IPO를 하겠다고 제출한 서류와 아주 비슷해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워런 버핏이라는 이름값을 붙여서 120달러로 공모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 가격에 다시 더블이 되었으니 완전 거품으로 빨리 팔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리스크를 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쟁쟁한 경쟁 회사들의 참여로 예상하는 성장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의 AWS 등이 모두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 빅쿼리, 레드시프트라는 이름으로 관련 서비스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IBM과 오라클 등 전통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 제품의 클라우드 버전도 내놓았습니다. 한 해 수조 원의 R&D 비용을 쏟아내는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강력하게 자사 제품을 밀고 있습니다. MS SQL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이 1200조 원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 또 다른 구글, 아마존, IBM, 오라클 등과 경쟁해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베어의 이야기를 들으면 주식은 개폭락을 해야 할 텐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긍정론자들이 주장하는 입장도 매우 분명합니다.
이는 전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규모를 우리가 쉽게 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의 데이터가 물리적인 스토리를 떠나서 가상의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이 시장은 정확히 계산되기가 힘듭니다. 또한 특정 사업 분야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파이프라인과 웨어하우스 영역은 필수로 가져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금 현재 스노우플레이크의 고객 기업도 금융회사에서 게임회사까지 데이터 그 자체를 다루기 때문에 특정 업무 영역에 한정된 분야가 아닙니다. 매출을 창출하는 방식도 기업이 사용한 양에 따라서 과금을 하고 있는데 실행 쿼리 숫자에 따른 요금 청구입니다. 처음에는 얼마 안 돼 보일 수 있지만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용량은 더 늘어나고 결과적으로는 더 큰 매출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사 홈페이지에도 쿼리 숫자를 보여주는 이유는 미래에 더욱더 많은 쿼리 발생으로 단일 회사에서도 매출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매출 성장세뿐만 아니라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좋다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영역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시스템 인프라 투자를 해야 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초기에 시장 선도자로서 입장을 굳히기 위한 마케팅, 영업 투자가 끝나면 정말 믿기 힘든 수익률이 나올 것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매출과 수익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업 진행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후발주자들의 추격은 세 가지 면에서 힘들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첫째는 스노우플레이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전혀 새로운 설계를 바탕으로 아키텍처를 구성해서 가장 먼저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서비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단순 물량으로 시스템을 받쳐서 동일 기능을 흉내내는 타 업체의 서비스를 굳이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중립적인 위치의 운영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막강한 클라우드 3개 회사가 공격적으로 자사 제품을 홍보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이 좋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저렴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마음대로 선택하면 되니 스노우플레이크가 오히려 갑이 될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뉴트럴 서드 파티의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이러한 중립적인 위치에서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엔지니어 인프라가 늘어나고 구축 경험들이 쌓이고 공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용 솔루션의 시장 확대에서 단순한 홍보나 영업활동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결국 시스템 구축은 사람이 하는 만큼 관련 인원이 먼저 늘어나는 제품이 결국 시장을 휩쓸고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론자들은 향후 엄청난 매출 규모에 수익률도 좋고 진입 장벽을 세우고 질주하게 되면 앞으로 170조 원의 오라클 이상의 회사로 성장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현재 주가의 3배가 가능할 것도 같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긍정론자에게 표를 던집니다. 언덕 위에서 트럭을 굴리며 아무런 기반 시설도 갖추지 않는 니콜라와는 다른 아주 훌륭한 회사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테크 주식들의 하락과 거품 논란이 있는 와중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참여한 것도 상장 첫날 120% 상승이 된 것도 일반 투자자에게는 다 독이 된 것 같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기술주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텀과 터드가 이번에도 스노우플레이크 투자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런 버핏의 이름이 전면에 들어가면서 초반 거품을 만들어낸 것이 화근이 되었죠. 테슬라와 같은 강력한 팬덤이 형성되지 않으면 주가의 약세는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롯이 한계를 뛰어넘는 매출 실적을 계속 증명하면서 가야 하는 힘든 길이 남아있는 것도 같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타임 캡슐 계좌를 하나 만드시고 그곳으로 옮기시는 것은 어떨까요? 최소 3년 뒤에 열어보시면 꽤나 만족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9월 20일 오늘은 4.6% 정도 하락했습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